안녕하세요. 오늘 설명할 내용은 디자인 패턴의 전체 틀입니다. 무언가를 학습하기 전에 전체 틀을 먼저 구성을 해놓고 그 전체 틀을 기반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과목의 전체 틀, 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디자인 패턴이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에는 제가 추후에 다시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디자인 패턴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만약에 한마디로 얘기해야 된다면 결국에는 코드를 어디에 배치하냐, 그래서 런타임 시점에는 어떻게 합성시킬까,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드를 어디에 배치하냐, 이거를 따질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결국에는 OOP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변경에 어떻게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코드를 어디에 배치해야 우리가 좀 더 변경에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짜든 결국에는 이 소스 코드가 컴파일이 된 인터프리터들, 그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기계어로 번역돼서 나올 텐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합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란 코드를 어디에 배치하냐, 그리고 런타임 시점에는 어떻게 합성시킬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 패턴을 크게 4가지 파트로 나뉘었습니다. 물론 고프나 여러 가지 유명한 서적에서 디자인 패턴을 또 나눈 그 분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 게 제가 조금 납득하기 쉽고 또 논리적이더라고요. 좀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일단은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과 관련된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과 관련된 디자인 패턴들, 그리고 변경되는 부분을 외부로 분리해서 주입해주는 파트인 변경되는 부분 분리, 그리고 동일시 취급, 각각의 인스턴스가 그 타입이 다르다면 그 타입을 동일시 취급하기 위해서 또 다른 타입을 정의를 해서 동적인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동일시 취급하는 파트, 마지막으로 특정 인스턴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들을 관측하거나 아니면은 그 복잡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단순화하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 파트를 먼저 보면은 결국에는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어떻게 하면 컴퓨터 자원을 좀 더 절약하면서 재사용성을 도모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싱글턴 패턴입니다. 싱글턴 패턴이란 그 인스턴스가 한 개만 생성되는 것을 보장을 해야 되고 인스턴스가 한 개만 생성되었다면 그 인스턴스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메모리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의 확장 버전이 Flying Weight 패턴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개의 싱글턴 패턴을 맵에 담아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제 특정 클라이언트가 플라이 웨이트 패턴에 적용된 오브젝트에게 특정 오브젝트를 달라고 요청을 보냈을 때 만약에 플라이 웨이트 패턴이 가지고 있는 맵에 그 객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객체를 반환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제서야 그 객체를 생성을 하고 맵에 등록한 다음에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싱글턴 패턴을 맵에 관리해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프로토타입은 사뭇 다릅니다. 싱글턴이나 플라잉 웨이트 패턴은 이 인스턴스의 한 개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프로토타입은 이 원형이 되는 모델을 등록을 해놔서 그 외부에서 이 프로토타입 객체를 요청을 하면은 그제서야 이 원형이 되는 객체를 복제해서 그 복제품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빌더 패턴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생성 간에 복잡한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그 생성을 보조해주는 뒷받침해주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이제 인스턴스 생성 자체 그 흐름을 프레임워크로 분리를 해서 생성과 사용을 나눠서 관리하는 패턴이고,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은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확장한 버전으로서 이제 부품까지도 추상화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되는 부분을 분리하는 파트. 결국에는 변경 포인트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를 하면은 그 클래스가 또 다른 클래스를 내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 외부의 클래스와 내부의 클래스가 그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경 포인트가 서로 다른 애들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내부에서 하나의 코드로 관리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런타임 시점에 주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변경에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터레이터 패턴이 있는데, 반복 처리하는 부분과 반복 사용하는 부분을 분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상위에서 큰 틀, 상위에서 특정 맥락을 구성을 해놓고 그 하위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세부적인 내용들을 결정해서 구현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통해서 확장하는 버전이고, 그와 반대로 스트래터지 패턴은 템플릿 메서드 패턴과 유사하지만 그 구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상속을 통해서 확장을 했다면, 스트래터지 패턴은 implement,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체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확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스트래터지 패턴은 변경되는 부분이 되는 부분을 외부로 분리해서 런타임 시점에 특정 구현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시가 되는 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그 특정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특정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그 클래스를 외부에 분리해서 런타임 시점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해 놓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브릿지 패턴. 브릿지 패턴은 이제 스트래터지 패턴의 좀 더 확장된 버전으로서 기능부와 구현부를 서로 분리해서 구성하는 것이고, 스테이트 패턴은 특정 클래스에서 이제 이 클래스가 나타내는 상태가 있을 텐데, 이 상태를 또 타입으로 정의해서 그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해서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여러 개의 상태를 구현을 함으로써 그 여러 가지 상태를 이제 런타임 시점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비주얼 패턴은 이제 데이터 집합체와 이 데이터 집합체에 접근하고 처리하는 그 부분을 서로 분리해 놓는 것입니다. 어댑터 패턴은 조금 변경되는 부분 분리하는 파트와 조금 사뭇 다른데, 그래도 일단은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어댑터 패턴은 제공할 것과 제공된 것, 이 사이의 차이를 메워주는 어댑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버전이 업되는 경우에 그 상위 호환성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다른 프로그램과 이제 의존 관계를 갖추고 있을 텐데, 기존 A라는 프로그램의 버전이 올라감에 따라서 A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B 프로그램과 이게 조금 아구가 안 맞을 때, 그때 어댑터 패턴을 통해서 제공된 것, B라는 프로그램이죠. 제공된 것과 제공할 것, 이제 A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메워주는 어댑터 패턴을 둬서 구성하는 것이 어댑터 패턴입니다. 그리고 동일시 취급 파트입니다.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있는데 그 인스턴스를 동일시 취급하기 위해 또 다른 타입을 정의함으로써 동적이고 계층 구조를 형성해서 좀 더 유연성의 이점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컴포즈 패턴. 내용이 되는 오브젝트 인스턴스와 그릇이 되는 인스턴스가 있는데, 이 둘을 서로 동일시 취급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하나를 정의를 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릇이 되는 인스턴스 타입은 또 이 동일시 취급한 인터페이스를 포함하는 관계로서 좀 더 계층적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유연한 장점을 누리려고 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데코레이터 패턴은 내용과 장식, 그러니까 내용과 장식이 있는데 이 내용과 장식을 동일시 취급하는 타입을 정의를 하고 이 내용에 부가적인 기능을 겹겹이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장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프록시 패턴, 이제 대리인과 본인을 동일시 취급하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특정 외부 클라이언트로부터 이제 본인을 호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이후에 본인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패턴, ND의 명령어를 동일시 취급하기 위해서 특정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고, Chain of Responsibility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한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이 인스턴스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정의를 해서 동일시 취급해서 연쇄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Chain of Responsibility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인터프리터 패턴 같은 경우는 N의 토큰을 동일시 취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스턴스 관측과 단순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인스턴스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를 중재하고 또 만약에 그 인스턴스 간의 관계가 너무 복잡하면 그 복잡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쪽에는 이 내부 구현을 은닉함으로써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복잡성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파사드 패턴, 세부적인 내용을 감추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이 오브젝트에게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형식이고요. 미디어터 패턴, 인스턴스 간의 소통을 중재합니다. 메멘토 패턴, 인스턴스 저장과 복원을 담당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뭐 주로 스냅샷 같은 경우도 미멘토 패턴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요. 옵저버 패턴, 인스턴스를 관측을 하고 그 특정 변경이 일어나면은 통지를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보면은 싱글턴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프로그램은 멀티스레드 기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싱글턴 패턴은 멀티스레드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사용한다. 그래서 메모리를 절약하는 이점이 있고 그의 확장 버전인 플라이웨이트 패턴은 이 싱글턴이 되는 객체를 맵에 등록을 해서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특정 객체를 사용하겠다고 요청을 보내면은 맵에 등록된 객체를 반환하거나 맵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제서야 그 객체를 생성을 하고 맵에 등록한 다음에 반환을 해주는 형식이죠. 프로토타입 패턴은 이와 좀 반대로 원형이 되는 모델을 등록을 해서 외부에서 이제 해당 객체를 요구한다면은 그 원형이 되는 모델 품으로부터 복제품을 만들어서 반환을 하는 형식이고요. 빌더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턴스 생성이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을 생성 보조 역할을 하는 빌더를 둬서 이 인스턴스 생성을 도와주는 것이고,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생성 흐름을 관리하는 것인데 프레임워크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부분과 사용하는 부분,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나눠서 생성과 사용 부분을 구분을 해서 구성을 하는 것이고, 애스트랙 팩토리 패턴은 이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의 확장 버전으로서 이제 세부적인 부품들까지도 분리를 해서 추산하는 것이고, 이터레이터 패턴 같은 경우는 선언부와 구현부를 분리를 해서 반복 처리와 반복 사용을 분리를 합니다.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그 상위 추산 클래스에서 전체 맥락을 구성을 하고 그 하위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을 해서 그 확장을 해 나가는 구조고, 스트래터지 패턴은 템플릿 메서드와 유사한 패턴이지만 그 구현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상속으로서 확장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확장을 하는 패턴이고, 브릿지 패턴은 기능부와 구현부를 분리해서 서로 확장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스테이트 패턴은 특정 오브젝트에서 이 상태를 담당하고 있는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상태를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비지터 패턴은 데이터 집합과 접근 처리를 분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댑터 패턴도 마찬가지로 제가 얘기했듯이 제공한 것과 제공된 것의 차이를 메워주는 패턴이고, 컴포지 패턴은 내용과 그릇이 되는 인스턴스들이 있는데 이 둘을 동일시 취급하는 타입을 정의를 함으로써 계층 구조를 가져가고, 데코레이터 패턴도 이와 유사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부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장식 부분을 이 내용에 동적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프록시 패턴은 본인과 대리인을 동일시 취급해서 외부 클라이언트로부터 본인을 호출받으면 대리인이 해당 본인의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커맨드 패턴,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패턴, 파세드 패턴, 이벤트 패턴, 인터프리터 패턴, 미디어터 패턴, 옵저버 패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디자인 패턴은 결국에는 코드를 어디에 배치하냐, 그래서 런타임 시점에 어떻게 합성시킬 거냐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네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된다.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과 관련된 패턴, 변경되는 부분을 분리하는 패턴, 그리고 동일시 취급하는 패턴, 인스턴스 관측과 단순화를 처리하는 패턴. 그래서 효율적인 인스턴스 생성에는 싱글턴, 플라이웨이트, 프로토타입, 빌더, 팩토리 메서드 패턴, 애스트랙트 팩토리 패턴, 변경되는 부분은 이터레이터, 패턴 메서드, 스트래터지, 브레이치, 스테이트, 비지터, 어댑터들이 있고, 동일시 취급에는 컴포짓, 데코레이터, 프록지, 커맨드, 체인 오브 리스폰시빌리티, 인터프리터가 있고, 인스턴스 관측과 단순화에는 파사데, 미디어터, 메멘토, 옵저버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